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의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65세 김영자는 작은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화려한 공간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죠. 손에는 평생 일만 하며 생긴 굳은 살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오늘은 아들 태준의 예비 신부 유나 가족과 첫 만남을 갖는 날이었습니다. 영자는 이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준비했어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옷을 골라 입고 머리도 동네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말아 올렸죠. 하지만 막상 이렇게 화려한 곳에 앉아보니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모두가 영자와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명품 가방을 들고 고급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내려다보며 괜히 손을 주먹 쥐었어요. 안녕하세요, 태준 어머니시죠? 유나의 어머니 송 여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죠. 네, 안녕하세요. 태준이 어머니 김영자입니다. 송 여사는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의 옷차림이 이곳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눈빛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시골에서 오셨나 보네요. 송 여사의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영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태주는 고개를 돌려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도 어머니가 여기 있는 것이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영자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유나의 아버지는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의료재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강남 쪽 의료시설이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아세요? 영자는 조용히 듣고 있었지만 그의 말투에서 자랑스러움과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우리 유나가 살 집도 이미 마련해뒀답니다. 해외 부동산도 여러 개 있고요. 유럽에도 별장이 하나 있어요. 유나 아버지의 자랑은 계속되었습니다. 영자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자신이 평생 모은 돈으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의 자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송 여사가 영자에게 물었어요. 우리 사돈될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영자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농사를 지었습니다.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주로 쉬고 있고요. 아, 농사를. 송 여사와 유나 아버지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경멸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확인했고, 태주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음식이 나오자 모두들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평생 먹어보지 못한 고급 요리들을 조심스럽게 입에 댔어요. 하지만 젓가락 사용이 서툴러서 자꾸 소리가 났죠. 포크와 나이프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의 우아한 모습을 보니 더욱 위축되었어요. 영자는 최대한 조용히 식사하려고 노력했지만 서툰 손놀림 때문에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조차 영자에게는 부끄러움을 안겨주었어요. 태준의 목소리에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더 많이 담겨 있었거든요. 영자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창피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자신이 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준 씨가 정말 효자라고 들었어요. 어머니를 많이 생각하신다면서요? 유나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뭐 그냥 평범한 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영자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나가 말했습니다. 결혼식은 호텔에서 품격 있게 할 예정이에요. 저희 쪽 지인들 위주로 격식을 갖춰서 하려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 있잖아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빠진 채로 모든 것이 결정되어 가는 것 같았거든요. 유나의 말에는 자신 같은 사람은 초대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영자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일어날까요? 송 여사가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모두들 작별 인사를 나누었지만 영자는 마지막까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영자는 뒤돌아보았어요. 화려한 건물이 저녁 햇살에 빛나고 있었죠. 그 순간 영자는 자신이 그들의 세계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자신은 부끄러운 존재였던 것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계속 그날의 일을 되돌아보았어요.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까 싶어서 말이죠. 첫 만남이 끝난 후 2달이 지났어요. 영자는 아들 태준에게서 결혼 준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1달 동안은 가끔 안부 전화가 왔지만 점점 연락이 뜸해졌어요. 엄마, 요즘 결혼 준비로 정신 없어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그런 말을 남기고 태준은 금방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영자는 혼자 집에 앉아 달력을 보며 언제쯤 결혼식 날짜를 알려줄까 기다렸습니다. 마을 이웃들도 물어보곤 했죠. 영자 씨, 태준이 결혼식 언제예요? 우리도 축하해주고 싶은데. 아직 정확한 날짜를 안 정했나 봐요. 영자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불안했어요. 왜 아들이 자신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혹시 첫 만남 때 자신이 실수를 했나 싶어서 그날 일을 계속 되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젓가락질을 서툴게 했던 것, 대화에 별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다는 이야기도 예식장을 보러 간다는 이야기도 영자에게는 전해지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유나 가족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서 당연히 참여해야 할 일들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었죠. 태주는 가끔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잘 지내세요? 라고 인사만 하고 끊었어요. 태준아,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니?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어보면 태주는 항상 유나 쪽에서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엄마는 이런 거 잘 모르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의 가슴은 조금씩 아팠습니다. 자신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아들의 결혼 준비에 전혀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서러웠어요. 다른 집 어머니들은 딸이나 아들 결혼 준비에 바쁘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자는 더욱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이 결혼 준비 어떻게 돼가요? 우리도 도와줄 일 있으면 말하세요라고 물어볼 때마다 영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자신도 모르는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아직 준비 중이에요라고 둘러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마을 아주머니들은 영자의 어색한 표정을 눈치챘어요. 영자 씨, 혹시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어둡네요. 하지만 영자는 아니에요. 괜찮아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영자는 더욱 불안해졌어요. 혼자 집에 앉아 달력을 보며 언제쯤 결혼식 날짜를 알려줄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태준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고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영자는 태준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짧게 끝났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크게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는 다른 집 결혼식 준비 소식들이 들려왔어요. 김씨네 딸 결혼식 준비 정말 바쁘게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직접 다 챙기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영자는 더욱 쓸쓸해졌어요. 왜 자신은 아들의 결혼 준비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까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영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영자는 태준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자신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아들에게 자신은 이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을 이웃 정숙이 급하게 달려왔어요. 영자씨, 영자씨, 큰일 났어요. 정숙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급하게. 영자는 놀라며 정숙을 맞았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가 가르쳐줘서 SNS를 조금씩 배우고 있었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태준이 결혼식 초대장이 올라왔어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을 보니 정말로 태준의 결혼식 초대장이 있었어요. 유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었죠. 화려한 디자인의 초대장과 함께 VIP 게스트만 초대하는 프라이빗 웨딩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언제 결혼식이에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로 되어 있어요. 영자 씨, 정말 몰랐어요? 정숙의 말에 영자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음 주라니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영자는 그 글을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품격 있는 분들만 초대하는 특별한 결혼식이 될 예정입니다. 소중한 분들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가족의 뜻에 따라 엄선된 분들만 모시겠습니다. 유나의 글을 읽으며 영자는 자신이 그 소중한 분들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결혼식 장소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유명 호텔에서 오후 2시에 시작된다고 되어 있었어요. 영자는 그 모든 정보를 보며 자신만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숙 씨, 전화 좀 빌려주세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태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 후에 태준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엄마. 태준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르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태준아, 너 다음 주에 결혼한다며? 전화 너머로 태준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그게 엄마한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태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그렇게 남인가? 영자의 목소리에는 서러움이 가득했어요. 갑작스럽게 날짜가 정해져서 유나 쪽에서 급하게 진행하자고 해서요. 나중에 시 끝나고 따로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어요. 태준의 변명을 들으며 영자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초대 안 하는 거야? 영자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태준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유나 쪽에서 가족끼리만 조용히 하자고 해서요.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이냐?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분위기상 어색할 것 같아서요. 태준의 말에 영자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 알겠다. 영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숙이 옆에서 영자의 어깨를 두드렸죠. 영자 씨,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영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어요. 평생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꽉 닫았어요. 그리고 혼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아온 자신이 이렇게 외면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핸드폰으로 다시 유나의 SNS를 보았어요. 다른 글들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유나가 올린 다른 글들도 눈에 들어왔어요. 품격 있는 분들만 초대했습니다.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가족의 뜻이에요. 수준 높은 결혼식을 위해 게스트를 엄선했어요. 영자는 그 글을 읽으며 깨달았어요. 자신은 그들에게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결혼식 준비 과정의 사진들이었어요. 드레스 피팅, 예식장 답사, 음식 시식 등의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영자는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와 친구들만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모은 돈들이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었어요. 결국 자신은 아들에게 부끄러운 존재일 뿐이었으니까요. 태준의 나중에 따로 인사드리러 가려고 했어요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모두들 태준의 결혼식 소식을 알고 있었지만 정작 어머니인 자신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것이 창피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영자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자는 이런 상황을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서울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 박철수가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영자를 찾아왔습니다. 영자 씨,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영자가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태준이하고 며느리, 그리고 사돈들이 영자 씨 욕하는 소리예요. 제가 우연히 듣게 되어서 녹음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영자에게 내밀었어요. 영자는 그 녹음을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에서 유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돈 집안은 솔직히 수준이 안 맞지. 시골 할머니가 우리 격에 맞겠어? 이번에 그냥 뒷사람 취급해버리자고 했어. 그 말을 들은 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뒷사람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송 여사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맞아요. 상견례 때 보니까 격이 안 맞아요. 우리 친구들 앞에서 창피할 뻔했어요.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에는 안 부르는 게 좋겠어요. 우리 체면도 있고. 영자는 자신이 그들에게 창피한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태준과 유나의 대화였습니다. 여보, 다행히 시어머니 없이 식 올려서 분위기가 좋을 거야. 그러게. 엄마가 오셨으면 좀 어색했을 거야.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에는 안 모시는 게 좋겠어. 우리 체면도 있고. 알겠어. 그냥 명절 때만 잠깐 보면 되겠지. 시어머니가 우리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되잖아. 이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이런 대화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영자는 녹음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녹음을 들은 후 영자는 방 안 깊숙이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평생 모은 통장들과 땅 문서, 그리고 작은 금고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면서 영자는 그동안의 기억들을 되짚어 보았어요. 자신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통장부터 살펴보았어요. 태준이 7세 때 교통사고로 병원비가 필요했던 때였죠. 그때 영자는 논 일부를 팔았어요. 그때 참 힘들었지. 영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태준이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더 바빴어요. 남들처럼 학원에 보내주고 싶었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농사일을 하고 낮에는 남의 집 일도 도와주었죠. 저녁에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그 모든 것이 기꺼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태준이 공부를 잘한다고 하니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자신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아들에게는 고기를 사주었습니다. 엄마, 나도 친구들처럼 치킨 먹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영자는 어떻게든 돈을 마련했어요. 밤에 남의 집 청소일을 하면서도 웃으며 아들에게 치킨을 사주었죠. 자신은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아들만큼은 굶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영자는 그때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희생이 이제는 무의미해진 것 같았어요. 의대 등록금이 가장 큰 고비였습니다. 6년간 수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영자는 집 뒤편 밭까지 팔았습니다. 그리고 더 멀리까지 다니며 일을 했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도시까지 나가 청소일을 하고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또 다른 일을 했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도록 일했는데 영자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손으로 아들의 미래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손이 아들에게는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레지던트 시절에도 영자는 태준에게 용돈을 대주었어요. 의사가 되려면 품위도 있어야 한다며 비싼 옷도 사주고 의료기기도 사주었습니다. 자신은 낡은 옷을 기워 입으면서도 아들에게는 최고의 것만 해주고 싶었거든요. 영자는 그때의 기억들을 떠올리며 더욱 서러웠어요. 녹음 파일 속에서 들린 아들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돼. 영자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모든 희생이 헛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자는 통장들을 하나씩 다시 정리했어요. 평생 모은 돈이지만 이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위해 더 이상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다음 날 오후 영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마을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받았던 김 변호사였습니다. 영자 씨, 어서 오세요. 그런데 갑자기 재산 정리를 하시겠다니 무슨 일이세요? 김 변호사는 영자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어제 들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어요. 김 변호사는 그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군요. 참 속상하셨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들인데 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영자가 가져온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어요. 통장, 땅 문서, 주식, 채권까지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김 변호사의 표정은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영자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자 씨, 이거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체 재산이 수백억 원이 넘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영자도 놀랐어요. 정말요? 영자도 자신의 재산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평생 조금씩 모은 돈이 복리로 불어나고 땅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영자가 가지고 있던 땅들이 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서 가치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몇십 년 전에 싼 값에 산 땅들이 이제는 수십 배의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영자가 꾸준히 투자한 주식들도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어요. 영자 씨, 이제 정말 큰 부자시네요. 이 정도 재산이면 웬만한 재벌가 수준이에요. 김 변호사의 말에 영자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변호사님, 이 모든 재산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현금으로요? 그건 왜요? 김 변호사가 의아하게 물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영자는 자신의 계획을 김 변호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영자의 의지가 확고한 것을 보고 도와주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땅을 팔고 주식을 현금화하는데 한 달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해주세요. 영자는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후 영자는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어요. 마을 이웃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씩 만나보며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물어보았어요. 정숙 씨, 우리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경로당도 낡았고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도 없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도 부족하고요. 정숙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영순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도시까지 가야 하니까 불편하거든요. 영자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었어요. 자신을 무시하는 아들보다는 자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아주머니들이 영자를 찾아왔어요. 영자의 상황을 안 이웃들이 위로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얼마나 속상한지 알아요? 우리라도 같이 밥 한 끼 해야죠. 박영순이 말하며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영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여기선 다 영자 씨 편인 거 알죠? 우리가 영자 씨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모르세요? 정숙도 거들었어요. 영자가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영자 씨가 우리 아들 병원비 빌려주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우리 집 농사일 도와주실 때도 품삯 받지도 않으셨으면서.
작년에 태풍 왔을 때도 영자 씨 집에서 며칠 재워주셨는데 이웃들이 하나 둘 영자에게 고마웠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영자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헛살았나 싶었는데 고마워요. 덕분에 아직은 안 무너져요. 무슨 헛살았다는 소리예요? 영자 씨처럼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들은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었어요. 그 순간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들보다 이렇게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들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영자 씨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박영순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영자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난 후 영자는 변호사와 함께 상속 관련 서류들을 정리했어요. 아들 태준과 며느리 유나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대신 마을 이웃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 그리고 장학금 설립을 위한 돈을 배분했어요. 영자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영자 씨,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나중에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후회할 게 뭐 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는 아들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그 돈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영자는 특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헬기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헬기 대여 문의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가요? 특별한 행사 때문에 그래요. 서울 호텔 옥상에 착륙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허가만 받으면 가능해요. 영자는 헬기 대여 계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그날의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더 이상 뒷사람 취급받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옷도 새로 준비했어요. 평생 입어보지 못한 고급 한복을 맞춤으로 주문했죠. 한복집에서 영자는 여러 가지 디자인을 살펴보았어요. 어떤 스타일로 하실 건가요? 한복집 사장이 물었습니다. 가장 고급스럽고 품격 있는 걸로 해주세요. 특별한 날에 입을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당당함이 있었어요. 영자 씨, 이 한복 정말 잘 어울리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한복집 사장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시골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어요. 마을 사람들도 영자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영자 씨가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당당해지신 것 같아요. 박영순도 동의했어요. 태준이 녀석이 큰일 났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영자의 변화를 보며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예감했어요. 이웃들은 영자를 응원했습니다. 그들도 영자가 당한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영자 씨, 이번엔 제대로 보여주세요. 그동안 너무 참으셨어요. 마을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영자는 더욱 확신을 가졌어요. 마침내 영자는 태준에게 연락을 했어요. 결혼식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태준아, 엄마야. 결혼식 정확히 언제 하는 거야? 태준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어요. 아, 엄마. 그건 우리끼리 조용히 하려고 해요. 그래도 날짜는 알아야 하지 않겠니? 엄마도 마음으로나마 축하해주고 싶어서.
영자의 말에 태주는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알려주었어요. 물론 초대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해요. 어디서 하는데? 강남 센트럴 호텔이요. 태주는 마지못해 장소까지 알려주었어요. 영자는 그 날짜를 달력에 동그라미 쳐놓았어요. 결혼식 전날 밤, 영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자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 씨, 내일 정말 하실 거예요?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이제 결심했으니까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응원하고 있어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그동안 너무 참으셨어요. 이제는 영자 씨가 나서실 때예요. 마을 사람들의 격려를 받으며 영자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누가 정말 격이 떨어지는 사람인지 보여주겠어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진짜 누가 부끄러운 존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이었죠. 드디어 그날이 내일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태준과 유나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서울 강남 센트럴 호텔의 야외 정원에서 화려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명품 옷을 입고 샴페인을 들고 있었어요. 정말 품격 있고 세련된 분위기였습니다. 유나는 수백만 원짜리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고 있었어요.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네. 유나야, 정말 행복해 보여. 친구들의 칭찬을 받으며 유나는 더욱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바로 그 결혼식이었어요. 송여사 부부도 지인들에게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우리 사위가 정말 괜찮은 병원에서 일해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결혼식도 정말 품격 있게 하네요. 지인들의 말에 송여사는 더욱 우쭐해졌어요. 그런데 사돈 어른은 안 보이시네요? 한 하객이 물었어요. 아, 저희가 조용히 하자고 해서요. 나이도 많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요. 송 여사는 대충 둘러댔어요. 사실은 영자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킬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태준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태준아, 어머니는 어디 계셔? 친구 하나가 물었습니다. 아, 좀 멀리 계셔서 못 오셨어요. 태준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어요. 오후 2시쯤 갑자기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게 뭐지? 헬기 소리인데? 하객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어요. 검은색 헬기가 호텔 야외 정원 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여기로 오는 건 아니겠지? 유나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결혼식 분위기가 갑자기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헬기는 정말로 호텔 옥상에 착륙하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면서 하객들의 머리카락과 옷이 날렸습니다. 잠깐, 저거 허가받고 온 건가? 누가 헬기를 불렀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결혼식이 완전히 중단되었어요. 신부와 신랑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헬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췄어요. 그리고 헬기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고급 한복을 입은 영자가 나타났어요.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어머니? 태준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헬기를 타고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유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헬기 타고 나타나다니 완전 영화 같은데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등장하시는 거지? 모든 사람들이 영자를 바라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영자는 천천히 걸어 나와서 준비된 마이크를 잡았어요. 헬기 조종사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준의 어머니 김영자입니다. 영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결혼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영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들고 있던 손들이 멈췄고 웃음소리도 사라졌어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를 몰랐지만 오늘은 제가 꼭 와야 할 날이네요. 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유나는 당황해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도 모르겠어. 왜 갑자기 헬기를 타고 나타났지?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이네. 헬기 타고 나타나다니. SNS에 올려야겠어.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영자는 침착하게 하객들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궁금하시죠? 오늘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자는 마이크를 꽉 잡고 하객들을 바라보았어요. 유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태주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시골 할머니입니다. 겉모습은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죠. 수백억? 유나가 놀라며 중얼거렸어요. 송 여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시골 할머니가 그런 부자였다니요. 네, 맞습니다. 이 돈을 모은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제 아들 태준이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도 점점 영자의 이야기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 아파서 병원에 갈 때, 의대 등록금이 필요할 때, 저는 땅을 팔고 밤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제가 라면으로 버티면서도 아들에게는 고기를 사주었어요. 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객들이 점점 조용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결혼식에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부끄러워해서요. 엄마.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들은 저를 시골 할머니, 격이 안 맞는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중요한 자리에는 저를 부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영자의 말에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배신한 아들에게 줄 유산은 없다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태준이 놀라며 말했어요. 유나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의 유산을 포기한다니요. 제 수백억 원의 재산은 모두 정리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상속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했어요. 대신 저를 진짜 가족처럼 대해준 마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결혼식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하객들은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을에 경로당을 짓고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겠어요. 영자의 말에 하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영자의 결정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달았어요. 저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태준이 다급하게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보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하니? 이미 늦었어. 영자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유나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거든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영자의 마지막 말이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결혼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고 태준과 유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영자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영자는 다시 헬기에 올라탔어요. 헬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아래의 결혼식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영자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헬기를 타고 나타나 진실을 폭로한 영자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는 영자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정말 시원하다. 이런 며느리와 아들에게는 한 푼도 주면 안 된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자식들이 제일 나쁘다. 영자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사람들은 영자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가족에게 당당하게 맞선 영자의 모습에 감동받은 것이었어요. 반면 태준과 유나는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어요. 태준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는 동료들과 환자들이 모두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의사가 그런 인성으로 어떻게 환자를 돌보겠어? 태준은 병원에서 승진해서 제외되었고 결국 사직해야 했어요. 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완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유나가 시어머니를 그렇게 무시했다더라. 돈 많은 시어머니를 몰라보고 헬기까지 타고 나타나게 만들었다니. 유나는 더 이상 친구들과 만날 수 없었어요. 그들이 꿈꿔왔던 화려한 생활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못했나 봐. 태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게, 어머니한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유나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제야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한편 영자의 고향 마을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영자가 기부한 돈으로 마을 곳곳에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완공된 것은 마을 경로당이었어요. 낡고 허름했던 기존 경로당을 헐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새로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가 이런 좋은 곳에서 모일 수 있게 됐네요. 마을 어르신들이 새로운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며 즐거워했어요. 바닥 난방이 잘 되고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어서 사계절 내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마사지 의자와 건강 운동기구도 비치되어 있었어요.
다음으로 완공된 것은 마을 도서관이었어요. 아이들이 도시까지 가지 않아도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최신 도서들과 컴퓨터, 인터넷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독서실과 스터디룸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이제 매일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마을 초등학생 민수가 영자에게 인사를 했어요. 여기서 숙제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책도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보며 영자는 진짜 행복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돈이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이는 것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은 돈이지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영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영자가 설립한 장학금 제도도 큰 호응을 얻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영자 할머니 덕분에 제가 대학교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마을 고등학생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수진이의 말에 영자는 더욱 뿌듯했어요. 자신의 돈이 젊은 세대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이것이야말로 돈의 진짜 가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자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어요. 명절 때마다 영자의 집에는 이웃들이 찾아와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영자 씨, 우리가 가족이죠.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정숙이 말하며 영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맞아요. 우리가 영자 씨의 진정한 식구죠. 박영순도 자주 영자를 찾아왔어요. 영자 씨가 우리 마을의 어머니 같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영자는 자신이 진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새로 지은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마을을 바라보았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고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고 따뜻했어요. 영자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다가와서 영자 옆에 앉았어요. 영자 씨, 후회 안 해요? 그래도 태준이는 아들인데.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 안 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영자는 정숙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혈육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더라고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마을의 평화로운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영자는 이제 진짜 행복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영자 씨,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생겼구나. 그날 밤 영자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진짜 가족에게 둘러싸인 기분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영자에게는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습니다. 몇 달 후, 태준과 유나는 뒤늦게 후회하며 영자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영자는 더 이상 그들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후회해도 소용없어. 영자의 말에 태준은 절망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매일매일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주었어요. 저녁에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 할머니, 오늘도 고마워요. 마을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영자는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매일 느꼈어요. 영자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진짜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 말이죠. 자신을 무시하고 배신했던 과거는 이제 잊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자를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그리고 영자는 마을 사람들을 통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